네, 오늘 태풍 흰남노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지나갈 것으로 경로가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강력 강도인 이번 태풍을 두고 2003년 태풍 매미 때 받은 피해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흰남노 참 걱정인데요. 네.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되는지부터 좀 먼저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현 위치는 그 대만 남동 쪽에 약 520km 바다 위에 중심을 두고 있고 네. 반경이 강풍 반경이 한 20m 되니까 지금은 이제 초강력 강도에서 한 단계 낮아진 매우 강한 단계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서쪽으로 가다가 오늘 어젯밤에 새벽경에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완전 자동차로 말하면 급커브를 꺾듯이 지금 꺾은 상태고 네, 네. 대개 태풍의 특성상 이제 방향을 크게 전환했기 때문에 속도는 거의 정체하다시피 오늘 저녁까지는 제자리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언제쯤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반경이 이제 강풍 반경이 300k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할 때는 태풍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중심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장 가까이 붙는 때가 6일 한 새벽 3시경쯤 되니까 그 5일 저녁부터는 당연히 이제 그 반경에 들어가게 되죠. 그 부산은 한 6일 서너 시간 뒤인 한 6시,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는 한 9시. 이제 부산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거의 뭐 시속 2-3km밖에 안 움직이니까 계속 제자리에 있고. 자, 제자리에 있는 이 원인 때문에 태풍의 힘은 좀 약해질 겁니다. 태풍이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밑에 바닷물에 속에 찬 물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좀 약간 잃게 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그러면 계속해서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한 또 24시간 지난 뒤에는 이 태풍이 좀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구역 바다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인데 어찌됐건 지난 그 2016년도 태풍 차바, 2003년도 태풍 매미와 유사한 경로. 그러니까 네, 네. 제주도 오른쪽, 그다음에 그 대한해협, 부산 가까이. 태풍 매미는 이제 경남으로 상륙을 했고 차바는 상륙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이 태풍도 중심이 상륙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자꾸 한국적으로 조정이 된다는데 우리 한국 기상청은 시종일관 거의 일관되게 있고요. 인근 나라들이 있어요. 그 미국이나 저 유럽 ECMW 옆에 그 자꾸 진로를 보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상청 발표는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가마다 유지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관측이 다른 거죠. 약간 예. 관측이 아니라 예측이 예측이. 다른데 예. 그건 뭐 그 가지고 있는 수치 모델의 특성 따라서인데 뭐 누가 잘하나 절대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약간 그게 다른 나라 똑같으면서 이상한 거죠. 네, 이 네. 정도는 그러니까 한 나라는 중국으로 가고 한 나라는 일본 가고 하나는 한국 가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네, 예. 거의 알겠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5일, 6일이 다음 주 월화니까 이때가 제일 걱정이고 그때가 월화 가장, 걱정이고. 월화. 초속이 54m라고 네, 하는데 이 54m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은 좀 줄어서 이제 초속 중심 부근이 51m. 51m. 네, 한 초속 30m 정도 바람이 불면 굉장히 뭐 나무가 뽑히고 이럴 정도거든요. 초속 50m 정도가 되면 그게 30m 이상 되는데 옆에서 바람이 불면 기차가 넘어가서 탈선할 정도가 되고 40m 정도 되면 사람이 걷기가 힘들 정도로 날아갈 정도가 되고 50m가 넘으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강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건데 이 태풍이 상당히 강한 뭐 근래에 저도 이렇게 강한 태풍을 보지 못했는데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금 북상을 하고 있으니까 예.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쯤에도 이런 50m 이상 초속 네.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가까이 오면 분명히 좀 낮아지지만 그런데 태풍은 최고 강한 단계가 이제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한 단계인 매우 강한 네. 태풍 세력을 가지고 제주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산 옆쪽 울릉도 독도를 향할 것으로 보이니까 2003년 뭐 매미, 2016년 태풍 차바 뭐 그때 나타난 피해들 보면 이 태풍의 그
위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 참 특이한 태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앞서도 진로를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보통은 만들어져서 네. 북상만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막 진로가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네, 네. 있더라고요. 그 통상 태풍은 남쪽의 더운 공기를 예. 북쪽 추운 지방으로 옮겨서 열적인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기상 현상이거든요. 예. 이 태풍은 상당히 고위도에서 북위 27도, 예. 동경 150도 정도에서 발생을 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서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니까 뚫고 가지 못하고 그 물꼬를 타라서 가듯이 남쪽으로 갔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기상학적인 원인이 만들어지니까 오늘 새벽에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는데요. 네. 좀 그런 면에서는 특이한 진로를 밟고 있다. 발생해서 북쪽으로 향하지 않고 한 사나흘 정도를 서진을 서쪽으로 했다. 갔다. 이게 좀 예. 특이한 경로입니다. 예. 기후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진로를 가지고 기후 변화라고 뭐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때 그 태풍이 발생했을 때 그 위치, 그 기압 배치가 이제 그랬다. 위도가 북위 27도요? 27도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좀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태풍이 잘 발생하는 지역은 북위 한 20도에서 25도 사이, 예. 그 필리핀 동쪽 뜨거운 열대 바다인데 상당히 북쪽과 상당히 동쪽에서 발생을 했고 서진을 했다가 방향을 거의 급겁을 꺾듯이 북쪽으로 향한다. 이 진로면에서 그 좀 특이한 태풍이고요.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이 기후변화의 한 단면으로 우리나라까지 오는 태풍이 이 태풍처럼 이제 강한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올라오다가 세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비껴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 그게 이제 이 경로를 오는 경로의 그 바닷물의 온도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이런 원통형의 그 소용돌이, 그 통돌이 같은 그런 그 모양을 갖고 있는데 하층의 바람과 상층의 바람의 차이가 있으면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윈드 시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윈드 시어가 약한 지역을 지나면 갑자기 세력을 잃거나 약해지는데 이 태풍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보다는 기온이 내려가지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윈드 시어가 그렇게 또 강하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태풍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힘을 잃거나 그런 태풍이 가끔 있었거든요. 당초 센 태풍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힘을 잃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태풍은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네. 걱정이군요. 저희가 이제 태풍 보도 많이 할 때 네. 태풍마다 특징이 있다. 네. 뭐 이 태풍은 비가 강하고 네, 이 네. 태풍은 바람이 강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태풍은 비바람이 다 강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예. 그거 따지는데 사실은 예. 태풍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인데요. 유난히 많은 비를 쏟아붓고 바람은 태풍치고는 좀 그렇게 약한 태풍치고는 약한. 그때 이제 비 태풍이다. 비는 그렇게 뭐 태풍치고는 많지 않고 바람이 강할 때 그 바람 태풍이다 이러는데 이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예. 그거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또 오른쪽 반경은 뭐 좀 강하고 왼쪽은 약하고 이런 위험 반원, 뭐 가항 반원 얘기하는데 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강풍권에 들면은 뭐 왼쪽에 있건 오른쪽에 있건 큰 피해가 나타날 거고 문제는 지금 위험 기상 그러니까 재해를 주는 요소는 다 나타날 것 같아요. 예. 폭우, 강풍, 해일, 그 다음에 강한 저비압이 바닷가에 오면은 바닷물이 올라오는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예. 네. 자꾸 이제 매미랑 비교를 하는데 네. 매미가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이 10,000명. 재산 피해가 그 당시 2003년인데 4조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뭐 말씀하세요. 그때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서 5조 이상 피해를 받고 예. 1년 만에 태풍 매미로 태풍 매미 기억나는 게 우리 기상청 직원들이 이제 추석 연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태풍 매미가 오니까 막 급 귀거하고 이랬는데 그 역시 추석을 앞두고 생긴 태풍인데 근데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사회적 그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20년 지났거든요. 예. 약 2002년, 2003년.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정도 태풍 오면 100명, 200명
사망자가 생겼는데 올해 요즘에 들어서는 사망자 수는 확실히 줄어든 대신 경제적인 피해가 이제 늘고 있죠. 그만큼 그 사회적인 그 시설물들이 많이 고급화되니까. 네. 지금 뭐 보도가 뭐 역대급이다, 뭐 네, 집이 그렇습니다. 무너질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태풍 오고 했을 때 바람 때문에 막 초고층 빌딩까지 네. 유리창 깨지고 그런 네.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저 예. 해운대 이쪽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들은 예. 좀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예. 그 대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2003년 매미 때 그 거대한 그 항구에 있는 크레인 있잖아요. 그 무거운 예. 것. 그게 넘어갔으니까 아, 그 정도로 강한 바람. 그때 초속 60m. 예. 지금 중심 부근에서 아까 50m 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태풍 매미가 지날 때 제주에서 초속 60m 바람이 관측이 됐으니까 예. 웬만한 건 다 그냥 무너지고 날아가고 이제 그런 그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태풍도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일단 급선무는 이제 이 태풍이고요. 다음 주 월화 지나게 잘 지나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끝나면 또 이제 곧 추석 연휴란 말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러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데 그때는 날씨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태풍이 동쪽으로 부산 옆을 지나서 울릉도 독도 동해 쪽으로 6일 밤이면 이제 지나갈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의 기압 공기들이 이제 재배치를 하는 거죠. 뭐가 내려오냐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 지나고 나면 전형적인 가을 날씨. 그래서 토요일이 추석인데 아주 추석 날씨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름 사이로 보름달도 볼 수 있을 예. 그만큼 날씨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태풍 경로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네. 흰남노가 6일쯤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 거의 뭐 스치듯이 가느냐, 남해안으로 상륙하느냐 이런 건데 예. 지금 아마 아직 그 공식 태풍 그 기상청이 정보 발표를 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을 기상청에서 지금 발표한 걸로 저희가 그런 속보가 가능성을 나왔거든요. 이제 예. 본다는 건데 예. 그러면 약간 그 당초보다 거리상으로 약간 지금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내륙 쪽으로 네. 더 오는 네. 거죠.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내륙 쪽으로 더 가까워지니까 부산은 이제 이쪽 끝이고요. 경남 남해안 이제 가운데 네. 쪽이니까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조금 전 기상청의 발표. 그러면 좀 더 걱정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이제 그 뭐 부산 쪽이냐 경남 남해안 쪽이냐 그런 얘기거든요. 예.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동쪽에 일본 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데 그 공기 덩어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태풍이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부산으로 가건 부산 앞 바다로 가건 저 남해안으로 가건 그 피해 정도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만약에 6일쯤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네. 경남 남해안에 만약에 태풍이 정말 상륙을 한다면 네, 네. 어느 정도 지역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 초속 25m 이상 부는 지역을 폭풍 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50m 정도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초속 15m 이상 지역을 강풍 반경이라고 그게 이제 300m냐 뭐 350m 300km 말씀하시는 거죠? 300km. 킬로미터요. 네, 네. 350km. 그래서 초속 25m의 폭풍 반경 안에 드는 그러면 전라남도, 충청도, 강원도 남쪽, 경상도 이 전체가 다 폭풍 반경에 들기 때문에 다행히 그 진로 되면 서울 경기는 태풍 영향권에 좀 거리가 있거든요. 수도권은 조금 벗어나 있는 서울 겁니까? 경기가 한 477km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한 200-300m 크기를 가지고 지금 논하니까 서울 경기는 약간 좀 벗어나지만 그 경상도에 가까운 쪽은 뭐 다 강풍과 폭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네. 이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름도 안 좋은데 흰남노 이게 뭡니까? 그 태풍에 피해를 받는 14나라가 있거든요. 태풍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뭐 남한, 북한, 일본, 중국 10개씩 이름을 냈어요. 예. 라오스에서 낸 이름인데 흰남노 네. 발음하기 우리로 말하면 무슨 어떤 공원 같은 거 국립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네. 지명을 말합니다. 예. 네. 해마다 뭐 이쯤 되면 무더위 걱정은 좀 사라져가면서 9월 되면 태풍 걱정인데 네, 그렇습니다. 흰남노 지나가고 나서도 9월에 올해 태풍이 좀 많을까요? 이제 태풍의 결이 열렸죠. 그러니까 예. 이 하지에서 오는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 반응이 8월 초에 대기는 8월 초에 가장 뜨겁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피크를 지났죠.
근데 대신 바닷물은 이 데우는데 비열이 크기 때문에 9월 달이 바닷물의 온도가 가장 높은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9월에 들어서 첫 이 11호 태풍이 생겼는데 앞으로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그 영향을 줄 10월 초까지는 아, 그렇군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추석 앞두고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배 전 기상청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